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제 24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 자, 용어에서 선생님은 항상 의미를 찾으라고 했죠. 자, 산포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을까요?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산. 자, 그렇죠. 산은 흩어지다는 뜻이죠. 흩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흩어짐. 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포는 뭔가 분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분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도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포도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분포의 흩어져 있는 정도, 아니면 흩어진 분포의 정도라고 읽어주면 될까요? 그냥 어떤 분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흩어졌다 말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흩어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이 자료가 이게 흩어져 있다, 안 흩어져 있다는, 자, 이렇게 하면 자료가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자료가 좀 모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흩어졌다, 모여 있다를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모여 있는지 퍼져 있는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고 한 것을 바로 대표값이죠. 대표값. 흔히 말하는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준이.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를 먼저 공부한 거야? 그래서 대표값을 먼저 공부한 거야. 그리고 뭐를 생각해 볼까? 이제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도 구해봤고, 자료에 대한 대표값을 알았을 때 그 대표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아주 초밀하게 흩어져 있어요. 아주 빼곡히 뭉쳐 있어요.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수치로 표현할 수 있죠. 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치로 표현하겠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고 싶다. 그게 이번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양궁 선수 두 명의 양궁 선수가 있는데 각각 5번의 발사를 했고 획득된 점수를 오름차 순으로 나열한 결과이다 라고 선생님이 상황을 줘봤어요. 자, 그러면 A 선수와 B 선수가 있다. 그죠? 자, A 선수와 B 선수가 있어요. 자, A 선수는 보니까 4점, 5점, 6점, 7점, 8점을 쏘았어요. B 선수는 2점, 4점, 6점, 8점, 10점을 쏘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두 선수 누가 더 잘 쏘은 걸까요? 누가 더 잘 쏘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더 잘 쏘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얘네들을 뭐 하면 돼요? 얘네들의 대표값을 찾아보면 되죠. 평균을 내버리면 됩니까? 그렇죠. 누가 더 잘 쏘았는지는 우리가 대표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평균을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총 5번을 쐈으니까 5분의 자 4와 8 만나서 12, 5와 7 만나서 12, 24, 30이죠. 6점이네요. 평균은 6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B 선수도 어때요? B 선수도 얘네들을 다 뭐 하면 돼요? 평균을 내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평균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산해 보면 자, 역시 5분의 12, 6이니까 이번에도 30점이네요. 두 선수의 평균이 뭐예요? 같네요. 그러면 두 선수는 누가 더 잘 쏜 거예요? 그렇죠. 둘이 똑같이 잘 쏘았죠. 똑같은 실력을 가진 거, 똑같은 6점을 받았으니까 성적은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A 선수가 더 잘 쏜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선생님 B 선수가 잘 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지 않고 A 선수가 더 잘 쏘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평균인데요. 자, 여기다 쓸게요. 평균인데요. 이로부터 아주 고르게 쏘았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되게 좁잖아요. 근데 B 선수는
되게 들쑥날쑥하게 쏜 것 같아요. 같은 평균인데 못 쏠 때는 평균으로부터 4점이나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A가 더 안정감 있게 잘 쏜 것 같은데요. 근데 또 B 선수가 잘 쏜다는 친구는 이런 말도 해요. 에이 선생님, A 선수는 잘 쏜 게 8점밖에 못 쏘았잖아요. B 선수는 10점도 쏘았었어요. 10점도. 그러니까 가장 잘 쏜 점수가 있는 것을 택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 각자 나름대로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누가 더 안정감 있게 쏘았을까요? 어느 선수가 더 안정감 있게 활을 쏘았는지 판단해 볼까요? 실력은 똑같아요. 둘은 똑같이 몇 점을 받았어요? 6점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획득된 점수는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대표값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추가 질문이에요. 누가 더 안정감 있게 쏘았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A 선수가 더 안정감 있게 쏘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같은 평균이지만 A 선수는 많이 실수해도 마이너스 2점. 자, 각각의 점수가 5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1점 차이 나고 6은 0, 7은 1점, 8은 2점 차. 많이 차이가 나봐야 평균으로부터 2점까지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근데 B 선수는 어때요? 좀 약간 얘는 멘탈이 약한가 봐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잘 못 쏠 때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4점까지 떨어지게 쏘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2점, 그 다음에 4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죠. 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A 선수를 선발하겠어요? B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겠어요? 그렇죠. A 선수를 더 선발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양궁은 멘탈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양궁 선수는 야구장에 가서도 막 그 시끄러운 환경, 막 바람이 많이 불면 태풍 불고 이런 환경에서 쏘잖아요. 왜냐하면 안정감 있는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래서 A가 더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안정감 있는 것도 하나의 가치인데 수치가 좀 안정감이 있다. 즉 평균, 중심으로부터 좀 중심화 경향이 강하다.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뭉쳐있다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잖아. 맞죠? 그럼 표현하는 방법은 자, 바로 각각의 별량들의 편차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4점은 얼마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점 떨어져 있었죠. 이 마이너스 2점, 5는 마이너스 1점 떨어져 있죠. 이걸 유식화 두 자로 편차라고 말하는데 이 편차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별량에다가 뭐를 뺀 거예요? 각각의 별량에다가 우리의 중심 여기서는 평균이겠죠. 평균을 빼준 것으로서 우리는 편차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요.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편차들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 편차들을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편차의 평균을 내자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편차의 평균을 내자. 그런데 봤더니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대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가운데 센터 향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값과 더 큰 값의 편차들을 다 합해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크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편차의 평균은 뭐가 돼버립니까? 0이 되어버려요. 실제로는 편차가 있는데 편차가 없는 것처럼 나와버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편차를 수치화하고 싶었는데 편차가 태생적으로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편차의 평균은 0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대칭적인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부호.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다 씌우면 돼요. 편차에다가 뭐를 다 씌운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평균을.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자, 개수는 다 5고 2, 1,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5분의 6. 1.2 평균 1.2 정도의 평균으로부터 1.2 정도의 기대값으로 들쑥날쑥해요. 중심화 경향이 이래요.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습을 미리 하나 하든 알겠지만 우리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 이거 배운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은 편차를 평균 내는 것
중심화 경향을 찾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얘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영역을 나눠야 되죠. 1차 함수도 그렇죠. 하물며 2차 함수, 3차 함수는요. 더 지저분하겠죠. 나중에 그 수치를 다루려면 미적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미적분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얘는 가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다루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값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한 거야? 가장 손쉽게 마이너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 마이너스라는 이 편차에다가 뭐를 제곱을 씌워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계산하겠다? 편차의 뭐? 편차의 제곱. 편차를 제곱을 평균 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들을 뭐 하겠다? 제곱을 다 뭐 하겠다? 편차 제곱을 평균 내겠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게 된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됐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자,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낼 수 있겠죠? 자, 5로 나누고 2는 4, 1, 2는 1, 0, 1, 4 해서 계산해보면 5분의 10으로서 2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내는 것으로써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각각의 별량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말해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분산. 분산의 정의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분산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B 선수도 우리가 뭐를 계산해 볼까요? 편차를 확인하고 편차에 뭐를 계산해 볼까? 평균을 계산해 보죠. 편차를 얼마요? 마사, 마이, 0, 2,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편차 제곱에 편차 제곱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마사의 제곱, 마이의 제곱, 0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우리가 평균 낼 수 있겠습니까? 자, 역시 똑같이 해볼게요. 편차 외운다고 생각하고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5분의 4, 4, 16, 2는 4, 0, 4, 16 하니까 5분의 40 해서 8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두 개의 분산을 비교해 봤더니 자, 얘는 A의 분산, 얘는 누구의? B의 분산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A 선수와 B 선수를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A 선수의 분산은 2, B 선수의 분산은 8로서 누가 더 안정감이 있다? 얘가 더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집단에 대해서 중심화 경향, 누가 더 중심에 몰려 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다? 그렇죠. 바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분산은 뭐야?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것이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집단 사이의 중심화 경향, 중심으로부터 그 정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다. 분산으로. 하지만 이 B 선수는 슬플 거예요. 매우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 6점이 평균인데요. 못 써도 2점이었으면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4, 잘 쏴도 4. 그러니까 저 아무리 차이가 나봐야 4점 정도밖에 들쑥날쑥하지 않았고 이렇게 8점을 받는 것은 너무 선생님 제가 A보다 못한 뭐 더 불안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8점 차이까지 나는 이런 평균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8점은 왜 크게 이렇게 났을까요? 실제 편차보다 왜 뻥튀기가 되었죠? 바로 편차를 뭐 했기 때문에? 제곱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산은 두 집단 사이의 중심화 경향을 비교하기는 좋은데
좀 왜곡된 과장된 경향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 미안해. 내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없앤다고 제곱했는데 다시 돌려줄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을 씌웠으니까 강제로 루트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바로 루트 8 해서 2루트 2가 되겠죠. 얘는 대략 얼마요? 2.4, 2.8 쌈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8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지, B 선수도. 너 4점 차이 난 것도 있고 2점 차이 난 것도 있고 0점 차이 난 것도 있는데 2.8이면 받아들이겠니? 예, 이 정도면 제가 평균 2.8 정도의 점수로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게요.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바로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한 것. 이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말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보다 좀 더 분산에 과장된 것을 좀 더 수습하는 경향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값의 평균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자, 3포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대표값 중심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그 성질은 어때요? 그 성질은 중심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별량들이 중심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3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는 작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별량들이 중심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정도 3포도는 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3포도에는 우리가 뭐와 뭐를 배워서 분산과 표준 편차 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고 이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뭐가 돼요?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0이 된다. 중요하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균보다 별량의 평균보다 큰 별량은 당연히 평균보다 별량은 편차가 양수로 나오겠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은 별량에서 평균 빼면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은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겠다. 이런 말도 다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개념 확인 1번 뭐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관계를 보면 되겠죠. 편차가 3이래요. 7의 편차가 3이래요. 7에다가 평균을 뺐을 때 편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평균은 얼마였겠니? 평균은 4였겠죠. 그럼 기억도 바로 4에다가 빼준 0이 바로 편차가 될 거고 니은도 평균 4를 빼준 1이 바로 편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총합은 우리가 얼마라고 배웠어요? 이 편차의 총합은 뭐가 된다? 바로 0이 된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0, 니은은 1, 디귿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편차의 절대값을 우리가 평균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편차 제곱을 가지고 논다고 그랬어요. 그죠? 편차 제곱을 뭐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분산이다. 편차 다시 말하면 요거 한 문장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예요? 분산에다가 뭐 한 거다? 분산에다가 루트 취한 거다. 이게 표준 편차다. 그죠?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별량이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으므로 별량이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이므로 분포 상태가 뭐하다?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했죠. 자, 그리고 관련된 표준 편차 하나 구해보죠. 자, 표준 편차 그래. 땡큐 하기도 편차를 다 줬네요. 다 안 줬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x는 얼마니? 자, 이거 음수를 다 더하면 음수는 마이너스 1이고 양수는 하나,
6개 있고 x와 만나서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0을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뭐이면 돼요? 마이너스 5가 편차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편차다. 그죠? 그럼 이제 분산을 먼저 구해볼까요? 분산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산은 편차를 뭐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 다 뭐해서 제곱해서 다 평균 내면 되겠죠? 자, 그럼 쭉 읊어볼게요. 그러면 개수는 5개니까 5분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0, 16 이렇게 하면 자 얼마가 됩니까? 5분의 이렇게 만나면 20, 45, 46이다. 그죠? 5, 9, 45, 5,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에다가 뭐 한 거라고 했으니까 루트 취한 거라고 했으니까 루트 9.2 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 루트 9.2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표준 편차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